자, 안녕하십니까. A 플러스 TV. 싱그러운 A 플러스 TV.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원리합계 그것을 수업을 해볼 건데, 원리합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떠한 이게 교과 외 과정이라고 해서 뭐 안 다루는, 교과 외 과정까지는 아닌데, 안 다루는 학교도 있고, 또 다루시는 학교도 또 있는데, 시험에 나올, 근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하는데,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데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응용문제,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모든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니까 그 약속들, 용어 정리,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것이 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이 원리합계는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저금을 해놨어. 만약에 100만 원을 저금을 해놨어. 100만 원을 저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이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놓은 것이 원리합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원리합계에는 종류가 있는데 단리법이 있고 독리법이 있는데 자, 이 용어에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우리 고등수학에서는 단리법은 우리가 그 사회 현장에서 특수한 업종에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리법은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리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적용되는 이자방 원리합계 법이니까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이 단리법은 뭘 단리법이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1,000원을 은행에 저금을 해놨어. 그런데 10%의 이자야. 한 달에 10%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1,000원을 딱 저금을 해놓으면 한 달 지나면 1,000원의 10%는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00원이 되는 게 첫 번째 달이야. 두 번째 달은 이 단리법은 이자만 계속 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의 10%가 100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100원이 그 다음 달에는 붙어가는 거야. 그러면 1,200원, 얘는 1,300원 이렇게 가는 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이자만 붙어. 원금에 이자만 붙어가는 게 단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리법은 뭐냐? 1,000원을 이렇게 딱 저금을 해놓게 되면 1,000원을 저금해 놓게 되면 또 10%가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100원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1,100원의 10% 그러니까 얼마가 돼? 110원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110원이 붙으니까 1,21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냐? 이 1,210원에 10% 121원이 붙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1원 이렇게 붙어가니까 1,331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복리법이야. 그래서 단리법은 원금에 이자만 붙어가는 것이 단리법이고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그것에 또 이자가 붙어가는 과정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그래서 단리법은 원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R%의 이율이 붙어가는데 그것이 어때요? n번 이렇게 커져가는 거. 이것이 뭐가 되냐면 복리법의 원리합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원리합계 중에 복리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단리법은 A 1 플러스 Rn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 여기는 외우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얘만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꿈이 있어요. 선생님도 꿈이 있어. 어떤 거냐면 선생님도 어쩌다 한 번씩 매주는 안 하고요. 로또 이렇게 해요. 로또를.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무조건 100만 원씩 주고 그 다음날 학원문 딱 닫는 게 선생님의 꿈입니다. 100만 원씩 학생들한테 기다려 민서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빠 기다려 100만 원 줄 테니까 다 100만 학생들한테 그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초등학교 우리 학원에 4학년부터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애들한테까지 무조건 100만 원씩 주고
하고 한번 딱 닫는 게 선생님의 꿈입니다. 근데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꺼냈냐? 선생님이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이 돈을 딱 이제 로또가 당첨됐는데 3만 원 당첨됐어.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그 3만 원을 은행에다 딱 넣어놓는 거, 이랬지? 그리고 딱 이제 그 돈이 이자가 붙기를 이렇게 커져가기를 기다리는 거. 우리는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예금이라는 게 있고, 예금은 한마디로 선생님이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 목돈을 은행에다 딱 저금해 놓는 것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적금이라는 게 있어. 적금은 뭘 적금이라고 하냐? 선생님이 선생님 내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살기 싫어. 나 좀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젊었을 때 어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야 좀 나이가 먹어서는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그치? 아주 해외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돈을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제 저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해갖고 이제 100억을 모으려고 해. 10,000원씩 저금해가지고. 그래 선생님 죽겠죠. 이제 땅속에 있겠지. 그래서 이 적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율로 돈을 차곡차곡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적금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야 돼. 예금과 적금 용어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상환은 돈을 갚는 거야. 예, 돈을 갚어. 그리고 이제 훈서가 상원이한테, 야, 너 나한테 지금 10,000원, 아니, 나 지금 돈이 조금 급하게 필요하니까 10,000원만 빌려줘. 해갖고 10,000원을 빌려갔어. 그래가지고 나는 10개월 후에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돈을 갚을 거야. 라는 개념이야. 이제. 그래서 상환은 돈을 갚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금형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금형가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중에 공무원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젊었을 때는 일을 하니까 이제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어때요? 일을 못 하잖아. 선생님도 한 70살, 80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못 하겠지? 그치? 그러면 어때요? 나라에서 어때요? 당신이 젊었을 때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는데 그 수익이 생기면 나라에다 돈을 좀 맡겨놓으세요. 그 맡겨놓으면 나라에서 보관을 했다가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은퇴해가지고 일이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적절하게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연금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근데 연금형가는 뭐냐? 연금형가는 선생님이 이제 70살이 되어가지고 연금을 딱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받으려고 해. 근데 10,000원씩 20년 동안 준대. 10,000원씩 예로 들어서. 근데 10,000원씩 20년 동안 준다면 상원아. 근데 선생님이 75살에 죽어버려. 그럼 어때요? 15년을 못 하먹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딱 해보니까 아유 대통령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나라님 대통령님 나 못 해먹겠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돈 주세요. 나 이 뒤로 돈 안 타먹어도 되니까 돈 한꺼번에 주세요 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로 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일어섰다 서가지고 돈을 벌다가 때 되면 그냥 나는 땅속으로 들어갈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개념이 연금형가다 이 말이야. 요건 이해돼안돼? 자, 용어 정리 이해됐습니까? 예금, 적금, 상환, 형가 이렇게 연금형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 등비수열 다 배웠잖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 있어? R-1분의 A, R의 n분의 조금 마이너스 1, 또 어떻게 돼요? 1-R분의 A, 1-R의 n분의 조금 이 공식이 있지? 그러면 이 R-1에서 R이 1보다 클 때 이 공식을 써주고 1-R에서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공식을 써먹는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선생님이 용어 정리를 다 한 거야 지금 일단은. 그러면 뭘 하려고 하냐면 먼저 아까 예금이 뭐냐면 한번 돈을 딱 맡겨놓고 우리는 복리로 시간이 지나서 이 돈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10,000원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R% 이율로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뭐 10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돈이 되는 것이 예금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적금 이제 종류에서 적금은 나는 어때요? 크루즈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서 자, 적금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기수불이라는 용어가 있고 여기도 용어가 좀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 자, 기수불과 기말불은 이제 기수불은 우리가 문장을 읽다 보면 수학 문제 쭉 읽다 보면 월 초에 월 말에 이런 거 있는데 적금 문제에서 월말 문제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기수불 문제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얼른 이야기해볼게요. 기수불과 기말불 용어 정리를 해보면 1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년을 가지고 1월 1일 날 돈을 집어넣어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언제 12월 1일까지 돈을 딱 집어넣게 되면 몇 번의 돈이 들어갔겠어? 12번의 돈이 모여있겠지?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엔드 돈 찾겠다라는 것이 기수불입니다. 월 초에 집어넣어서 12월 말에 찾겠다라는 게 기수불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기말불은 어떻게 되냐면 1월 30일, 뭐 2월 30일 없어. 2월달 30일 없어. 근데 이렇게 얼른 이야기할게. 3월 30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그러다가 어때요? 12월 30일까지 딱 돈을 집어넣어. 31일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때? 매달 말에 돈을 집어넣은 거잖아. 몇 번 집어넣었어? 여기도 12번 한 거야. 여기도 12번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날 12월 31일 날 아침에 넣었다가 일단 아침에 딱 12월 31일 날 돈 12번째 냈습니다 하고 딱 어떻게 돼요? 12월 31일 날 또 어때요? 엔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기말불입니다. 요거 이해돼 안 돼? 기수불 기말불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금 문제는 다 어떻게 되냐면 기수불 문제가 와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월 초에 이렇게 매달 월 초에 얼마씩 집어넣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수불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기수불과 기말불 용어 정리됐죠? 자, 선생님이 등비수열 합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일단은 또 이제 이거 봐봐. 이 상환과 연금 효과를 한꺼번에 좀 수업을 할 테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잠깐만 아까 뭐 상원이가 훈서가 상원이한테 10,000원을 빌렸어. 10,000원을 빌려가지고 나는 너한테 10개월 동안 갚을 거야 라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씩 갚으면 될까 안 될까? 한 달에 1,000원씩 10개월 동안 갚으면 10,000원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갚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지금 선생님이 예로 작은 돈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10억, 100억, 1,000억이 되면 그 10개월이라는 동안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이런 이유는 굉장히 큰 이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10개월 동안 내가 너한테 10,000원 빌려가지고 10개월 동안 1,000원 갚으면 10개월 동안 갚으면 1,000원씩 갚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훈서가 10개월 동안 1,000원을 이렇게 저금을 한 돈하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상원이가 10,000원을 10개월 동안 가진 돈이 어찌해야 될까? 같아야 돼요. 그 돈이 같아야지 우리가 훈서가 한 달 동안 갚을 돈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러니까 받는 측에서는 손해가 안 생겨야 되겠잖아. 내가 10,000원을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200원 아니 12,000원이 되는데 이 친구가 10,000원씩 10번 갚으면 10,000원밖에 안 갚아지잖아. 그럼 12,0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친구 그럼 10,000원을 10개월 동안 저금해놨더니 12,000원이니까 그럼 내가 1,200원씩 갚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또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지? 1,200원씩 여러분들 10개월 동안 저금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1,200원씩 10개월 동안 저금하면 12,000원이잖아요. 아닙니다. 왜? 처음 집어넣었던 돈이 어떻게 돼요? 10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두 번째 집어넣었던 돈이 어떻게 돼요?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또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예금과 적금의 의미가 뭐냐면 돈을 모아놓은 예금에 10,000원이라는 돈을 예금해 놓은 돈하고 내가 10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얼마씩 적금한 돈이 어찌해야 된다고?
같아주는 것이 우리는 상환의 개념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민성아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상환과 연금평가는 두 종류가. 그러면 이거 상환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고, 여기 연금평가는 어때요? 그 돈을 나는 한꺼번에 받으렵니다 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지. 야 훈서가 나 10개월 동안 너한테 1,000원씩 줄게. 이제 이거야. 상원이한테. 훈서가 상원이한테 야 너 내가 1,000원씩 10개월 동안 줄게. 상원이한테 그랬어. 그러면 이제 1,000원씩 10개월 동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이는 어떻게 보면 받는 돈만 따지자면 얼마를 받는 거야? 10,000원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상원이가 야 그러지 말고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해. 10,000원 지금 바로 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주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잖아. 주는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1,000원 주고 나서 9,000원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9,000원의 이자를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1,000원 줬어. 그럼 뭐가 남았어? 8,000원이 남아있어. 그 8,000원의 이자를 내가 또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달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손해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너 그때 10,000원 한꺼번에 지금 달라고 하니까 내가 손해가 발생하니까 나 내 손에 빼고 너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연금평가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상환은 자 P 이렇게 써주고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고 잘 봐. R분의 A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 동영상은 따로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다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그 다음 문제풀이 적용하는 걸 보실 분들은 다음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 일단은 여기 기말불입니다. 돈을 갚거나 받는 문제에서는 기말불로 적용이 돼요. 여기서 기말불입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기습을 하고 선생님이 기말불을 선생님 하면서 아까 이제 상환으로 넘어오면서 기습을 공식 정리를 안 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공식 적용을 한 번만 더 해줄게. 선생님 빠졌네. 넘어가 버렸어. 아이고. 자, 기수불은 자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 기수불이었는데 기수불의 원리 합계는 이 기수불 원리 합계 공식이야. 돈이 R A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1 써준 것이 기수불의 원리 합계가 됩니다. 즉 적금을 해서 원리 합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불은 여기서 R분의 A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1 써준 것이 여기 기수불의 원리 합계야. 기수불의 원리 합계. 여기는 여기가 기수불의 원리 합계가 되고 여기는 기말불의 원리 합계.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거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공식들은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아까 상환 개념 공식 적용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공식.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 뭐냐면 여기에서 요 P하고 요 A 요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P는 어떤 돈을 적절하게 모아서 이제 돈이 생겨서 그 돈을 복리법으로 저금해 놓은 원리 합계야. 그 다음에 요 A는 돈을 A1씩 R% 이율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환 개념은 잘 들어봐봐. 아까 내가 그 컴퓨터 집에 가가지고 아니 자동차 집에 가서 자동차 1,000,000원짜리를 샀어. 여기까지 됐지? 1,00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1년 동안 12개월 동안 4% 이율로 그 은행에 이제 돈을 이제 산 거야. 그 돈을 자동차를 산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가지고
12개월 동안 갚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야. 내가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10개월 동안 4% 이율로 갚으려면 한 달에 갚아야 할 돈 있잖아. 여기까지 되지? 그것이 A를 구하라는 이야기.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여기 봐봐. 파는 입장과 사는 입장은 잘 생각해봐. 1,000만원짜리,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가 10개월 동안 놔두면은 1,200만원이 돼. 그 1,200만원을 나는 한 달에 어떻게 돼? 예로 든 거야. 한 달에 얼마씩? 12개월 동안 갚겠다 이 말이야. 그 돈을 찾아내라는 것이 상환 문제야. 민서가 이해돼요? 상환 문제라는 것은 어떤 큰 목돈을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 이 A를 찾아내라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연금 현가라는 것은 돈 주는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내가 너한테 100만원씩 뭐 예로 들어서 10년 동안 R% 이율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거야. 계속 매달 나한테 10만원이라고 했지. 10만원씩 줄 거야. 10년 동안 10만원씩 10년 동안 줄 거야. 아니 필요 없어. 나 지금 한꺼번에 줘 이거야. 지금 무슨 말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내가 10만원씩 10년 동안 매년 준다라고 하면 100만원이잖아. 아니 10만원씩 10년 동안 줬다면 100만원이잖아. 그럼 내가 그러면 어때요? 100만원 한꺼번에 줘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찌해야 된다고? 손해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100만원을 이해되지? 한꺼번에 줌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쩐다 이 말이야. 나 너 때문에 야 10만원을 10년 동안 모아놓으면 나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너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너 이거 제외하고 줄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연금형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연금형가는 뭘 찾아내라? 요 P를 찾아내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요거 이해돼 안 돼? 요건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요거 이해됐지? 그래서 상환 문제는 누구 찾아내라는 거? 이 공식에서 A를 찾아내라는 문제고, 연금형가는 이 식을 세워놓고 P를 찾아내라는 문제이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할 공식들은 뭐 있어? 독립법의 원리합계 요거 외워야죠. 왜 상환해서 써먹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요 A하고는 다른 A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기수불 공식, 기말불 공식. 기말불 공식은 상환해서 또 써먹는 공식이지. 그러니까 기수불 같은 경우는 문제 내기가 좋은 것이 네가 한 달에 월 초에 3만원씩 10년 동안 4% 이율로 넣으면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 단순 연산 문제인데 그 돈을 찾아내세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그냥 말 그대로 거저주기 문제로 나올 만한 문제죠. 다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예금, 적금, 상환, 연금형가 꼭 알아야 되고, 독립법이라는 용어 정리 알아야 되고, 기수불, 기말불 용어 정리 알아야 되고, 공식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이해되냐 안 되니? 요거 외우세요.